안전원이라고 해서 여기로 얘기하면 경찰? 네, 경찰. 예, 이런데 이제 그 뽑혀가는 여성 군인들은 돈이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고, 아, 정말. 예, 예. 그리고 무력, 뭐 그런 본부 같은 데 가는 거, 예, 그런데 교환수나 뭐 간호사를 가는 거, 그것도 또 얼마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게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많아.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몇 년도 군대 나갔어요, 그러면? 2004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정말로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서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서량 씨를 이만갑 때 제가 팬이 됐댔어요. 왜냐하면 진짜요? 그 해군 하게 되면 모든 군인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됐습니다. 아니 나를 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촌스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해군 정장을 입고 이만갑에 딱 출연했는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 북한군 해군이 왔다고? 북한에서 해군에 간다는 게 엄청난 백이 있어야 되나요? 대부분은 집에서 멀리로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부모님들은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가까이로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해군 심포지구, 예, 그쪽으로 이제 거기 또 친척들도 또 있어서, 예. 대한민국에서는 뭐 공무원들 뇌물 받으면 저기 감옥에 가시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공공연히 생각하니까 북한에 살 때 저는 해군을 진짜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지 직접적으로 본 거는 우리 서량 씨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바다 있는 근처 가면 해군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 가면 또 육군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근데 뭐 사실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는 맞아. 곳이 그쵸. 아니잖아요. 내가 네. 뭐 바닷가에 놀러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 고향은 함경도 해령이다 보니까 오늘은 북한군 해군을 모셔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네. 군에 나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군부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군이 몇 명 안 돼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엄청난 꿀보직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군들은 이제 우선 편안하고,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봤을 때는 이제 입당도 하고 막 약간 간지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군들이 엄청나게 이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군복을 입으면 저렇게 이뻐지겠구나.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그 이제 드라마나 뭐 요런 것들이 군대 관련된, 그때 성군 정치 막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 군인들 관련된 이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언론에.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도 군대 나가서 프로 행사 해야 되겠다. 예, 장군님 만나 뵈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성군 정치하면서 그때 김부자들이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부대 시찰이었잖아요. 맞아요. 운만 맞으면 꽃다발도 꽃다발 두리게 되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야망이 있었네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이제 어릴 때 허황한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그 분이 있거든요. 정말.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이제 앞날에 이런 뭐 출세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좀 빨라지죠. 예, 그런 게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가면 그 꽃다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그쵸. 또 예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네. 군대를 지어낸 게 해군 하게 되면 정말 저도 알기에는 돈을 많이 써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북쪽 지역에서는 저희는 그 군대 나갈 때 선발 인원이 해군이 딱 9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9명인데 1명인가 10명인가 인원수를 넘치게 이제 그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탈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날까봐 되게 저는 좀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가 군복까지 다 입고 다른 부대에 편입이 된 거예요. 엄청 울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썼네. 예, 쓰긴 썼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북한에서 부모님들이 직업은 그렇게 돈 쓸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장사를 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딸들을 다 군대 보냈구나. 저는 처음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되게 그런 약간 허황된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동생은 또 저랑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정말? 예, 예. 왜?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본인이 예. 말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는 엄청 반대했었어요. 군대 나가는 거. 예, 나가면 영양실조 걸린다고. 근데 반대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렇게. 군대 나가려면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좀 학교 때 조금 좀 연약했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막 나가겠다고 엄청 우기고 아버님은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냥 내보내면 막 아무데나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손을 써서. 네. 간대가 북한 여군들 제일 부러워하는 로망에 해군복을 입혀주셨군요. 이 서량 씨랑 무대 강의 우리 저랑 한 2년, 3년 같이 했죠. 네. 그때 강의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해군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미역이다 이러더라고요. 북한 일반 엄마들이 왜 해군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일단은 육군은 뭐가 없잖아요. 근데 해군은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 먹을 거리도 있으니까.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와서 그 이제 뭐 친구들이라던가 동네 군복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뭐 육군에서 하신 분도 있고 공군에서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 급식이 좀 열악하고 안 좋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만하면 내가 좀 잘 좋은 먹고. 데서 했구나 이런 거를 나와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되게 밥도 이제 잡곡에 이렇게 섞어서 줄 때도 있고 네. 흰쌀밥 줄 때도 있고 근데 흰쌀밥 줄 때는 이제 가을에 가을 끝나고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그때 흰쌀밥 먹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흰쌀이 부족하면 부대마다 좀 틀려요. 부대장이 좀 힘이 있어서 흰쌀만 접수받아 오면 흰쌀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잡곡을 또 이제 섞어서 줄 때도 있거든요. 좀 이제 반찬도 기름 이제 많이 넣을 때도 있고 조금 넣을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돈 받아서 이제 반찬 같은 것도 뭐 사서 먹거나 이렇게 외식을 또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지 지금? 무슨 소리지? 집에서 돈 받아다 썼다고요? 예, 저는 많이 받아다 쓰진 못했는데 이제 저희 4명이었었거든요. 근데 교환수가? 다 집에서 보니까 막 반찬도 오고 막 집에서 이제 미원 그 조미료도 다 집에서 박스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 정도로 잘 살지는 않았어서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오면 다 같이 먹어요. 이제 4명의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그래서 항상 반찬 같은 것도 이제 저희 그 병실 안에 여자들은 그 위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마도 설치되어 있는 맞아요. 그런 위생실이 있어요. 약간 이런 소독하는 용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물도 좀 끓여서 쓰라고. 이제 거기에서 반찬 해가지고 가거나 군대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냥 다 먹어야 하고 이제 조금 뭐 하사관이라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한 2, 3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짬밥 좀 먹었다고 머리 굴려갖고 반찬 해다 먹었다 이거잖아요. 반찬 해다 먹고 예, 뭐 이제 외부에서 뭘 시켜다 먹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식사 대결에 참가해서 인원 체크만 하고 빠지거나 이런 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북한군도 갈 때까지 갔구나. 근데 그것도 부대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인원이 하도 작고 예, 뭐 중대나 소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작으니까 좀, 엄마들이 독립생활하는 부대에 자식들을 보내려고 이거는 여자나 남자 똑같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조금 한 개 소대, 한 개 분대씩 활동하는 독립초소 같은 데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잘 먹었다고. 북한에 집에 있을 때보다 군대 가니까 오히려 자체 생산하고 그다음 도적질도 하게 되면 한 개 분대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떡도 채먹고 해서 오히려 집보단 더 잘 먹었다는 친구들 봤어요. 아, 그런 분위기였구나. 네, 저녁에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니 군대 나가서 좀 까매서 와야 되는데 왜 어디 아프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고 사복이 그 북한군 배낭으로 2개 꼭꼭 눌러서 2개 가지고 간 거예요. 사복 입었어요? 우리는 사복 절대 못 입고 나갈 때만 군복 입고 그 병실 안에 있을 때만은 사복 다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은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병영 안에 못 들어와요.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지휘관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밖에서 기다려서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안에서 빨리 옷 입고. 그럼 그 사복은 어디서 해결했어요? 다 사 입었었죠. 더는 어디서? 뭐 집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교환수니까 그런 뇌물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 그게 쌀값이 더 비싸요. 교환수한테 왜 뇌물 줘요?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아, 정말? 예, 전화도 이제 자동 전화도 해야 되고 집에다가 이러다 우리는 그 병영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 병실에 뭘 갖다 맡길 때도 있어요. 예, 그 남자 군인들이 예, 뭘 갖다가 좀 이제 안전하니까 다른 그 소대는 인원이 많으니까 막 훔쳐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병실에 갖다 놓으면 안전해요. 예, 그래가지고 뭘 이제 갖다 놓을 때 이거 절반은 너희 가져 뭐 이러거든요. 쌀도 막 이제 그 쌀 나르는 거 이제 남자들이 다 하거든요. 양식 창고 예, 그러다가 그 이제 한 지대씩 막 조절을 해요. 예, 거기서 이제 가져다 놓고 그 보관하는 그걸로 보관 비용을 예. 반띵한다는 예, 거잖아요. 뭐 반띵할 때도 있고 뭐 여기서 10kg 너희 가져 막 이러고 고기도 이제 갖다 놓을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더 비싸잖아요. 한 20kg 팔면 돈이 되게 많이 많죠. 나와요. 예. 북한은 진짜 쌀값이 금값이에요. 대한민국의 금값이에요. 그래서 쌀, 기름, 고기 이런 것들 많이 식사 대열에 참가해서 밥을 안 먹잖아요. 대신 그 쌀을 창고에서 우리 쌀 달라고 받아요. 그럼 4명 쌀을 받으면 다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쌀을 또 팔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이거는 북한군 완전히 휴양소 다녀왔네. 그래서 가기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기. 섬에서 군복무했다면서요? 네. 근데 섬이 크니까 섬 같지가 않아요. 네. 그 동해에서는 제일 큰 섬이거든요. 네, 들어가면 섬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어디 이제 그 중심지에 가면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하긴 거기는- 대학교도 있어요 안에. 진짜요? 네. 해군대학교? 아니 그 이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분교로 나와 분교. 있는? 예. 공대 있어요. 공대. 공대가 예, 있어요? 예. 제가 시청공대 받았대가지고. 진짜요? 저 시청공대 받았다 안 가고 군대 간 사람이에요. 군대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어보긴 또 처음이에요. 야, 역시 해군 가야 되는구나. 그래. 아니 해군도 고사포나 이런 데는 되게 힘들어요. 여자들 있어요. 진짜? 예. 난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뭔지 네. 알아요? 아니 신세라복 입고 나오는 해군만 봤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 해군들은 저 신옷 북한은 그 자동차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먼지 휙 일구고 가게 되면 여기 주름이 가잖아요. 자네는 저 옷이 분명 2년에 한 번 군복이 뭐 자네라고 더 줄까? 2년에 한 번 줄 텐데 저거 매일 어떻게 빨아 입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한 번 입으면 꼭 빨아야 돼요. 그럼 세탁 비누는 나와요, 제대로? 비누는 사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보급도 되고, 근데 보급품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세탁을 뭐 매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걸어놨다가 또 툭툭 털어서 입고.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많이 씻고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집에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서 많이 썼었어요. 야,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월급 가지고 PX에서 사던가 아니면 한 번씩 나올 때, 외출 나올 때 아니면 부모들이 면회 갈 때 맞아요. 비누도 진짜 좋은 걸로 주잖아요. 가지고 가서 쓰는데 북한에서는 그 빨래 비누조차 없어가지고 내가 쓸 비누를 내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게 참. 국가에서 대부분은 다 보장해 주거나 좀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뭐 북한군은 뭐 해준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7년 동안 내가 군복무하면서 가져간다는 거는 당증 하나 가져가는 것밖에 없네. 네, 내 노력을 들여. 그것도 공짜는 아니네. 내 그것 노력을 때문에 들여가지고.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당하기 되게 힘들어요. 편한 데는. 입당 이제 그게 안 내려와요. 프로스가 안 내려. 예. 번투가. 번트가 아예 안 내려요. 아예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전투단으로 많이 나가니까. 네, 그래서 비전투 단위를 보거든요. 원래는 교환대가 전투 단위거든요. 그래. 네, 근데 통신이 그 작전에 저거를 보상해야 되는데. 같은 전투 단위에서도 교환만 여자고 그리고 무선 경보 이게 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긴 또 남자들은 이제 그 소대가 중대예요. 아예 저희는 70명 소대였었거든요. 아예 대대에서 그게 나오면 이름을 딱 찍어서 시켜요. 누구. 야, 교환부대는 없어. 너희는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본트를 사령부에서 내려 보내줘야 돼요. 위에서부터 네. 이 사람을 꼭 시켜라. 그러니까 원래는 1년에 입당 본트가 이 소대에 2개다. 이러면 다음 해에 우리 뭐 부모님이 힘이 있다. 그러면 3개를 내려보내서 이거는 얘 거. 이거는 아예 서령이 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지 못해요, 입당. 그때는 입당 100% 안 시켰었어요. 입당하면 사회나가 일 안 한다고. 예, 그걸 많이 이제 입당 프로수가 거의 60-70%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 꼭 못하고 가신 분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대대마다. 북한 여군에서 꿀버지군 일단은 군의소, 1순위 교환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거기 4명도 다 부탁자. 예, 부탁자 아니면 못 와요. 우리 부대도 다 부탁자였거든요. 부탁자 아니면 뭐 간호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 무력부 쪽으로 나온 거니까 군단에 자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단 지휘부였나 봐요. 그러니까 여단인데 인근에 군단 지휘부가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저녁마다 와서 애들 데리고 가고 어머. 막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오는 애들. 저희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또 섬이니까 저희는 신병 훈련을 받고 그 자대 배치 받잖아요. 신병 안 받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차 타고 오는 애들 있더라고요. 아빠 차 타고. 아빠 차 타고 근데 신병 그런 거 볼 때 되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요. 저런 거 볼 때. 나는 6달 동안 거의 신병 교육 다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자대 배치 받을 때도 그 신병 훈련 판정 받고 그 말로는 그 거기 이제 그 이제 점수 나오는 데를 좋은 데 보낸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예. 군복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2004년도 군대 나갔다 언제 전역했어요? 2010년도요. 2010년도 만 전역했으면 네. 북한에 합해개요. 합해개혁을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년도. 군대에서 쓰니까 바꿀 돈은 별로 없으니까 괜찮았겠다. 돈을 벌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네. 9년도 맞죠? 11월부터? 네, 11월부터 12월까지. 교환수잖아요. 네, 정보가 또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위에 간부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저희는 뭐 집이 되게 뭐 평양 뭐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뭐 100만 원 이렇게 하지 그 간부들은 한 막대기 두 막대기 하는 거예요. 전화로 들어. 한 막대기가 도대체 얼마야? 100만 원이 한 막대기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대 1로 바꿔줬다면서. 그래가지고 야 빨리 그 돈 뿌리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는 다 도청하는 거예요. 막 간부들 전화가 엄청나게 밤에 많아요. 밤에는 원래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와, 무슨 일이 터지나 뭐 무슨 뭐 국가적으로 무슨 이게 간부들만 아는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근무를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도청했어요. 들었는데 뭐 합해교육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교환.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막 그 주변에 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참모장한테. 합해교육 하는 거 그게 맞냐고 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맞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부대 사람들은 되게 이제 잘 사는 집인 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자 4명은 대부분은 다 뭐 간부거나 아니면 되게 장사치라서 돈 되게 많은 집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빨리 돈 있으면 바꾸라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데 하니까 야 빨리 뿌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빨리 뿌리라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당으로 바꿔주잖아요. 10만 원씩.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돈이 뭐 천억이 있던 뭐 몇 억이 있던 무조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돈 많은 애들한테 야, 바꿔줄 테니까 몇 프로로 해줄까? 그러니까 50% 해달라는 거. 안 된다고 50. 나 70% 너 30% 이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뿌렸어요. 돈을. 20% 이제 해줄 테니까 이제 돈 바꾸자. 근데 10%도 바꿀 수 없거든요. 10만 원씩밖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주변에 돈 없는 사람을 10명 알고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뿌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거를 한다고? 네. 그럼 군인들도 그때 1인당 10만 원씩 바꿔줬어요? 네, 다 바꿔줬어요. 그럼 이게 군부에서 엄청난 돈 벌었겠다. 왜냐면 군인들한테 아니에요. 간부들이 전사들한테 뭐 중대장이면 중대장 돈을 이제 그 70명한테 다 뿌리거나 중대장 정치돈이 돈이 많잖아요. 그럼 병사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사들 앞으로 돈을 다 받고 돈 많은 사람들은 차에다 돈 싣고 시골에 가서 다 뿌렸어요. 시골에 돈 없잖아요. 그래서 야, 너의 명의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하니까 시골 사람들도 눈이 트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또 많이 바꿔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 핫팩 그거 할 때 돈 되게 많이 바꿔서 벌었었어요. 야, 군대 완전 돈 벌러 갔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릴 때는 좀 어렵게 살고 좀 힘들게 살았어도 이런 게 부모님들한테 약간 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활력을 다른 이제 호강하게 사는
그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대 그 교환수 4명이 다 그 장사를 했어요? 아니요. 다 평양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3명 다. 어.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돈을 이제 매달 보내주시니까 용돈을 예.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난의 행군을 지방에서 겪으면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생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에 나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자립을 키워야 되겠다는 자립심을. 생각을 그러니까 뭐 사회에 나가면 얘네들은 다 갖춰진 속에서 부모님들이 가면 너는 어느 대학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대학 졸업하면 어디 회사 들어갈 거다. 어떤 애들은 이제 결혼을 어떤 사람이랑 할 거다라는 것까지 다 있어요. 군대에서 이미. 네, 부모님들이 다 이제 거기서 절대 연애하지 말라고. 이제 너는 그때 예술인 아파트 막 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창강거리 뭐 그 지금 북한의 그 평양의 강남이라고 하는 네. 그게 한참 건설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저 세상 얘기구나. 예. 그런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쟤네는 이제 부모님 덕에 저렇게 사니까 나는 내가 다 해야 되겠구나.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데도 좀 이제 많이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경제적인 바탕이 사회 나와서 도움은 됐어요? 네. 사회 나와서 장사를 할 때? 근데 사회 나와서 장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회사만 다녀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7년 만에 전역을 하고 사회 나와서 받은 직업은 뭐예요? 그 외화벌이라고 무역하는데. 야, 대단하다. 부모님들이, 왜냐면 북한은 모든 직업에 있어서 돈이 아니면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돈 안 들이고 들어갔어요. 아, 정말요? 예. 얼굴로? 아니요. 예,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뭐 외화벌이가 그렇게 되게 이제 돈 되는 직업은 또 아니라서 회사는 형식적인 거고 회사를 안 나가면은 또 힘들잖아요. 다른 데 가야 되죠. 예, 그래서 회사에다 돈을 거꾸로 내고. 83. 예, 그러니까 돈을 내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 그 공식적인 명칭이 있어요. 네, 뭐 83이라고도 하고 뭐 외화벌이죠, 뭐 부업죠, 막 이렇게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도 이제 시간을 뭐 좀 받고 장사를 한다던가. 맞아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회사 하게 되면 회사에서 월급 받는 줄 아는데 북한은 회사에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오히려 돈을 갖다 회사에 주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 또 뭐 장사하고 동생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동생도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장사를. 모니까 동생이 평산에서 군복무했던데 어떻게 군대에 다니면서 얘는 집에 제가 저녁을 할 때 네. 역전에서 만났어요. 갑자기 언니 하는 거예요. 너 왜 군복무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역전에 근처에 제가 아는 집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부대 쪽에 그 저희 친척들이 있잖아요. 거기 네. 들어갔다가 제가 전역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군복무 안 하고 뭐 집에 놀러 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장사 온대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아버지가 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집에 한 번씩 왔다 가면 뇌물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군대 있을 때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맞죠. 특히 그 이제 해군은 백두산을 엄청나게 와요. 아, 백두산 견화. 예, 1년에 2번씩 그게 많이 내려오나 봐요. 언투가. 예. 갈 적마다 간부들이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안 간다고. 전화 계속 자주 하니까 안 간다고. 집이 이사해서 이제 그쪽 근처가 아니다고. 가면 집에 또 엄청 부담을 끼쳐요. 갔다 올 때마다 그 간부들이 선물 하나씩 다 챙겨갖고 와야 되잖아요. 저보고 가서 한 달 놀다 오래요. 그냥 같이 갔다. 그래서 아니야 안 간다고 나 이제. 네, 나 군복무 잘하겠다고 이러고 안 갔었거든요. 근데 동생은 이제 집에 오면서 그 장사 물건도 그쪽에 싼 물건을 초코파이 뭐 이런 거 그쪽에가 그 개성공단이 맞아요. 개성공단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해산에 와서 팔면 몇 배로 떨어져요. 그 초코파이가 엄청 비싸요, 북쪽에는. 중국 건 엄청 싼데 한국 물건이 엄청 비싸요. 거기서 팔고 나갈 때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대요. 오토바이가 또 싸요. 여기 국경이라서. 군대가. 예. 그래서 그걸 알려달래. 그 사는 데를 알려달래. 싸게 사는 데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갔다가
또 온대요. 또 언젠가 또 전화가 왔어요. 어. 갔다가 언니 나 또 간대요. 그래서 군대에 걔 있으면서 되게 자주 왔었어요. 이야, 북한 군대 이제는 갈 때까지 그러니까 얘도 갔구만. 이제 간호사니까 음. 간부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갔다 오겠다, 뭐 아버지 아프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또 원래는 올 때는 간부들 한 명씩 달고 오거든요. 그렇죠. 원래 혼자서 오는 거예요. 하전사는 표창휴가 아니고는 절대 혼자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약간 그 집 형제들은 다 난돌이다. 아니 또 동생이랑 저는 이제 저희 딸만 셋인데 막내는 좀 유복하게 자랐어요. 막내라서 고생 한 번도 못 해보고 자랐는데 저희는 동생이랑 저는 고난의 행군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7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겪은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이제 고생 많이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우리 장사하자고 막 저희 동네 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집에서 어머니도 막내시고 막내딸로 유복하게 자라시고 아버지도 아버지 집이 또 좋은 집안이어서 아버지도 공부만 하시다가 이제 장사를 다 못해요. 북한은 장사해야 사는데. 네, 그래가지고 엄마 다른 집 다 하는데 우리도 하자고. 딸들이 부추겼구나. 네,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그걸 다 겪으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군복 입고 또 장사하는 거는 누가 단속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 차 서비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원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차 오를 때부터 시작해서 돈이잖아요. 짐 하나 올리는 것도 나가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뭐 다 공짜예요. 물건도 가지고 타는데 그 경무관들이랑 또 엄청 친해져요. 너 저번에도 제대하더니 또 제대해? 제대증을 1년 우려먹었어요. 맞아요. 저도 군복 입고 성이 엄청 날랐어요. 진짜요? 군복 입으면 그 경찰도 그렇고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고 막 먼저 태워서 제대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제대한다고. 근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아 무대에서 많이 챙겨준 거라고 막 이러면 빨리 집에 가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막 먼저 태워주고. 막. 그러면 그게 장사를 막 할 때 회사는 뭐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한국 물건 중에?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라면, 예, 그리고 초코파이.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오는 거는 되게 비쌌고요. 개성공단에서 오는 게 좀 쌌어요. 그리고 이게 개성공단에서 오는 게 정품이에요. 그쵸. 중국에서 오는 건 가품이 되게 많아요. 짝퉁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특히 또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 뭐 북이나 남이나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 이제 김치도 다 엄청 맵게 하잖아요. 그 라면이 신라면은 또 특히나 맵고 또 국물에다 밥 말아 먹으면 또 끝내주잖아요. 진짜 그 한국산 진짜 라면을 북한에서 먹고 왔구나. 네, 찰떡파이, 초코파이, 그 초코 그 카라멜처럼 생긴 긴 거 있어요. 그것도 한국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인기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삼겹살 굽는 팬 있잖아요. 버너에 올려놓는 거. 그것도 한국산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 전자제품 되게 유명하고. 그 주변에는 한국산 가전제품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가전제품은 한국산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산 가전제품 뭘 사용을 하고. 뭐 TV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예, 요즘에는 그 이제 프린터도 다 나오거든요. 프린터 우리 하잖아요.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예, 프린터도 나와요. 막 그러면 이젠 북한에서 군대 나갈 때 글씨 쓰는 연습 안 해도 되겠네. 타자수라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정기 안 오면 정전이 되면 수동으로 해야죠. 타자수 뽑는 기준이 일단 글을 잘 써야 돼요. 잘 쓰는 애들로 뽑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힘 있는 애들이 가니까 잘 안 써도 가서 연습시키더라고요. 한 달만 연습해도 글 웬만히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TV 아무리 저온기에서도 전기가 안 와가지고 이 큰 TV는 우리 집도 그때는 뭐 중국산 TV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장식품이었어요.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TV가 이만한 게 있고 그 옆에 요만한 14촉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 배터리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팀은 이제 그 배터리를 태양열에 연결해서 충전을 해서 24시간 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판매하는 12V 전용 그 우리 액정 TV가 나와요. 액정 TV. 네, 그걸로 보던가 아니면 노트텔이라고 있어요. 노트북처럼 생겼는데 USB 그리고 CD 플레이어를 이제 전용으로 볼 수 있는 노트텔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네, 거기에다 보거나 그게 이제 배터리 그걸 적게 잡아먹는 거예요.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큰 TV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집집마다 그런 작은 사이즈 하나, 큰 건 사이즈 이제 하나.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산다. 네, 보여줘. 큰게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집도 항상 14척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면 자전거 뒤에다가 그 배터리 싣고 갔는데 의사들이 다 배터리를 싣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병원이라도 전압이 낮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래 220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막 150 들어올 때도 있고 막 120 들어올 때도 있고 이게 선이 거일선만 들어와요. 그럼 진짜요? 거기다가 각자 다 꽂게 되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전압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은 불이 오니까. 예. 아침에 가져다 꽂았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도 절반도 충전이 안 됐어. 근데 저녁에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 없으면 불이 없는 거야. 아, 그렇죠. 아직 북한이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네, 국가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을 바꾸거나 뭐 이제 옛날보다 좀 더 좋아져서 전기불이 잘 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 개인이 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거기에 기준이 맞게.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뭐 그에 맞게 또 중국에선 돈벌이를 그 국경 지역 사람들은 그 북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거의 그 지역 사람들은 매개 살리죠. 예, 돈벌이를 해준대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는 전용 이제 좀 노트텔, 그러니까 12V 보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산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도에 왔잖아요. 그때 휴대폰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댔어요. 무슨 그 영천 폭파 사고가 나면서. 진짜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내가 나와서 한 2, 3년 있다가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휴대폰 사용하다 왔네? 북한에서. 예. 하긴 장사를 했으니까 휴대폰은 필수였겠죠? 장사꾼들한테. 뭐 저희는 밀수니까 휴대폰이 그렇게 막 필수는 아닌데, 이제 그 휴대폰이 막 또 그 지역에 이제 평양이 제일 먼저, 평양은 2004년, 5년 이때부터 휴대폰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다음부터 그 평양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부터 막 대도시들에 다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막 그거 이제 한두 사람이 쓰면 다 써야 돼요. 맞아요. 저희 때도 네. 보면 외화벌이 사장들이 휴대폰 갖고 왔는데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있는데도 최신소 가서 전화를 하더라고. 아니면 어느 기업소에 가서 전화하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된대. 지역에 안테나가 지역에 지방에 없어요. 그래갖고 근데 왜 그걸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휴대폰이라고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중국폰을 저도 중국폰을 많이 썼거든요. 중국 대방들하고 전화를 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국경에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휴대폰 돈 주고 사는데 더 비싸겠다. 그때 당시는 비쌌어요. 그 이후에부터 가격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동생이 사용하다가 한국에 동생이 먼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주고 갔거든요. 역시 동생이구나. 휴대폰을 사서 바로 동생이 그때 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다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팔았어요. 역시 장사의 신. 얼른 팔았는데 새 핸드폰이 800원인 거예요. 그걸 800원에 팔았는데 조금 몇 달 있으니까 중국 돈으로 800원? 예. 중고로 80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는 850원에 그런 폰을 이제 새 폰을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이제 터치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 근데 터치폰은 막 1,500원, 300원 뭐 이런 게 있었고 성능이 좀 높은 거. 예. 이제 팔아가지고 그때 또 다른 이제 폰으로 사고. 아니 집에 그 자동 전화를 그때 했었어요. 아니 이게 잘 터지지도 않고 하니까 이게 저는 약간 이제 허려식을 별로 실속형이구나. 예. 그냥 팔아서 돈을 지고 예. 그냥 그래서 그 집 전화기는 계속 올랐어요. 점점 이제 많이 그 핸드폰은 꼭 신호 서는 데 있고 안 서는 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요금도 엄청나게 비싸요. 요금 후불제를 사서 쓰잖아요. 근데 집 전화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돈 들여서 사놓으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번 전화하는 것만큼만 돈 나가거든요. 근데 전화는. 예전에 보니까 우리 동생이 집 전화기를 놔야 되는데 집 전화기 놓고 우체국에서부터 자기네 집까지 전기선을 맞아요. 누려야 된다고. 전화선. 전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전화선을 우체국에서부터 누리는데 전화기 가격보다 더 비싸요. 선 누리는 게 2배로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엔 안 된다 했는데 신랑이 중국에 있으면서 도와줬대요. 도와줬는데 몇 달 있다가 또 전화 온 거예요. 그 선을 누가 다 잘라갔대요. 제가 비싸가지고 선 잘라가는 게 그리 많다면서요. 전봇대도 본인이 다 세워야 돼요. 저희도 우리가 다 세웠어요. 전봇대 세우고 다른 집보다 높이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좀 높이 있어야지 안 잘라가니까. 그리고 또 집이 최신소랑 가까이 있으면
또 적게 들잖아요. 네, 멀리 있는 집들은 못 나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선만 느리는데 전화 번호 받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선이랑 그 야,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나 그래서 와 진짜 그랬구나. 난 그래갖고 내 동생이 사기 친다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전화기가 비싸겠지 전기선이 비싸겠냐 전화선. 이러면서 거기서 거기까지 자체로 누려야 되고 근데 뭐 또 잘라갔다 나 기본 이 집 주면 또 잘라갈 건데 그냥 전화하지 마. 전화 없으면 또 장사를 못 한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필수대 또 전화기가 있어야 된대. 생각 그랬거든요. 맞아요. 사기 치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사기 아니었구나. 네. 그 그것도 친구. 사람 써야 돼요. 이제 우리 집 그거 못하니 전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남자들 한 3-4명 하잖아요. 네. 일당 져야 돼요. 일당 져야 되고 그리고 전화선 사야 되고 그게 한 타바에 요만한 게 한 타바에 그때 되게 비쌌는데 200원인가? 300원인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그게 몇 미터 안 되는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 또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그거 이제 몇 타바 사야 되고 전화기 사야 되고 전봇대 또 사려면 전봇대 그거 또 사야 되고 사람 써야 되고. 와 괜히 꿈이 그런 전봇대랑은 다 시장에서 팔아요? 아니 시장에서는 안 파는데 뭐 이제 그런 이렇게 북한엔 대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봇대 할 만한 나무를 파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올 때는 동생하고 엄마가 먼저 왔었잖아. 친척이 먼저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밀수하면서 저보다 동생이 밀수를 더 많이 하고 장사 더 많이 하면서 동생이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그런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이제 정보가. 그래서 막 언젠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계기는 친척이 또 먼저 와 있었었고 동생이랑 엄마가 같이 가자고 저보고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마음의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동생도 그거 이제 소문 내면 예전부터 막 가자고 준비하게 되면 이게 소문이 나요. 동생이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또 그 엄청 친한 사람 있잖아요. 또 얘기하면 이 사람도 또 엄청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보위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탈북을 준비하거나 이러면 그 친척이라고 해도 잘 말 안 하고 있다가 가기 전전날 막 요런 때 얘기해요. 근데 전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듣고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같이 모시고 계셨고 잠깐 어느 지역에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한국에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 그러면 보위부가 중국에까지 들어가서 맞아요. 이게 가족이 통과 없어지게 되면 바로 알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조금 남겨지게 되면 그래도 어디 장사 갔겠지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지.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까지 쫓아가서 잡아온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은 총살하고 애들은 수용소 보내고. 저희 때도 잡힌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거를 또 안 보면 괜찮은데 그거를 다 보니까.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밖에 있어야지 또 그런 거를 또 밖에서 이제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사 이거는 약간 운에 관련된 이제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지만이 또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네. 사람이 운이 따라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뭐 드라마를 보고 이제 얘기를만 들었잖아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심 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저랑 장사 그게 잘 안 코드가 안 맞아요. 예, 그 둘이 잘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항상 장사 같이 다니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도 약간 이제 같이 가다가 또 문제 생길까봐. 맞아, 그런 게 있어요. 형제 간에도 네. 저도 그랬어요. 내가 군복 입고 장사할 때 큰언니 같이 하게 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 위에 넷째 언니하고 같이 하게 되면 뭐든 돼. 그 불법적인 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밀수는 약간 불법이잖아요. 그쵸.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그 밀수를 하는데 갈 적마다 꼭 무슨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 뭐 돈을 못 번다던가 아니면 그날은 갔는데 뭐 좀 대방이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난다던가 뭐 꼭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이거는 이제 가다가 까딱 목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동생 먼저 떠나 보내고. 예.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거 잘 보는 거 알죠? 미신 잘 믿는 거. 미신 특히 그 연선 쪽의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거 잘.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주패로 신수부터 보잖아요. 오늘은 안 좋다. 이런 날에는 그냥 오늘 연선 작업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그게 또 의외로 또 잘 맞는다. 잘 맞죠? 맞아요. 의외로 잘 맞아.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나 대한민국에서 뭐 타로 같은 건 안 보고 와서 진짜 내가 너무 힘들 때 점집에 몇 번 간 적은 있어요. 아, 점 보러 진짜요? 간 적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점 보러 갔던 적은 있는데 오히려 북한에서는 1년에 진짜 많이 갔어요. 그 뭐 쌀 들고 가고 콩 들고 가고 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먼저 오고 네. 후에 1년 만에 그럼 온 거예요? 1년 조금 안 됐었어요. 7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러면 동생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는 몇 달 있다가 들었어요? 한 달 정도인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대사관에 안전한 데 갔대요. 그게 아마 뭐 라오스 대사관이나 태국에 가면 이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잖아요. 전화가 그거였던 왔어요?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어디까지 거. 중국 폰이 있으니까. 예, 이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심장 조였던 것 같아요.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나. 어떡하지. 한 달 만에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한국에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국정원 하나원 나오는 데만 4개월, 5개월인가요? 5개월 걸리죠. 그래 도대체 무슨 어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이랑 모르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조사 이렇게 잠깐 받고 뭐 한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한 6개월인가? 예, 그렇게 있다가 동생이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다음부터 계속 그걸 받았죠. 세뇌를 동생한테서. 좋다, 오라. 좋죠. 동생이야, 거기, 그 지옥 같은 데다가 언니를 두고 왔으니.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정원에 있을 땐 왜 좋은지 알아요? 새끼 따시한 밥 먹죠. 간식 주죠. 새 옷 다 갈아입히죠. 어디 구경시켜주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갇혀있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이제 많아도 그 세상 밖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를 그때 또 경험했었고 그걸 생각하면서 아, 북한에서는 외부를 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이제 한국에 살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갇혀있는. 그래가지고 동생이 세뇌에 의해서. 아니, 동생 세뇌에도 먹히지 않았어요. 진짜? 안 한다고 했었어요. 동생이 뭐 당연히 얘기하면 다 맞겠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 거기서 뭐 작던 많던 이제 내가 하던 게 있었고 이제 그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온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한국에 오면 동생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세상 천지가도 내가 가면 내가 바로 호강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제 한국은 또 빈부격차 심하다는 거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 북한보다 더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그 이제 때가 북한의 그 철조망 막 설치할 때였어요. 아, 2016년도면. 예. 그때 이제 정은이가 막 맞아. 15년 말부터 막 말뚝 세운다고 막 예, 나왔어요. 탈북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시설이 없으니까 더 많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다가 이제 고압을 누린다, 뭐 지뢰를 설치한다. 근데 그때 그걸 방침으로 아예 이제 군인들이 다 건설했었거든요.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무조건 완공해라라고 했어요. 그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하라고 했어가지고 그때 좀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제가 아는 이제 그 같이 오신 분이 엄청 또 오셔가지고 빨리 가자고. 적극적이었구나. 예. 그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 아, 지금 너무 고마워요. 그때 그 온 이후로 그분한테 사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 아니면 안 왔어요. 그렇죠. 아니 친척도 있는데 왜 안 가냐고. 자기는 친척이 없어서 갈 이제 경로가 없어서 못 가는데 왜 그 좋은 기회를 빨리 안 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매일같이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 뭐 어떻게 산대? 뭐 어떻게 산대? 그래서 바나나도 안 먹는데 그래서 바나나 북한이 엄청 비싸잖아요. 알죠. 나는 언니가 과일 장사하면서 바나나 노란 거는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까맣게 된 다음에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 노란 거는 간부들만 먹고. 하나가 30원, 40원? 되게 좋은 거는 막 40원씩 해서 중국 돈으로.
근데 나는 우리 때는 그래도 북한 돈을 썼거든요. 남방 과일이 요즘에는 그래도 시장에 가면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이 그래요? 다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바나나가 한 송이가 북한 돈으로 4,500원? 막 이렇게. 그때는 돈 가치가 그래도 있을 텐데 요즘은 북한 돈 가치가 없어서 화폐 교환 이후에 북한 돈 안 써요. 사람들이 빵 같은 것도 막 위안화로 팔고 아, 진짜? 예, 그만큼 그 정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도 다 민폐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국경 지역 사람들은 거의 민폐를 사용하고 이제 평양이나 함흥 이쪽 사람들은 달러로 또 사용하더라고요. 북한이 참 대단하다. 과일이 특히 비싼 게 사과는 그 북한 사과가 더 비싸요. 중국 사과 맛 없어요. 다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과는 뭐 대사할 때나 이렇게 이제 예쁘게. 예, 관상용으로 이렇게 하지 먹는 사과는 다 국산 사과를 먹어요. 배, 사과. 예, 사과 이런 거. 근데 남방 과일은 없으니까 귤은 있잖아요. 북한에 귤까지는 있는데 뭐 파인애플이라던가 그리고 그 바나나 뭐 요런 것들, 멜론 요런 것들은 이제 다 수입산. 비싸죠. 그게 보관이 어려우니까 비싼 거예요. 그거 사도 그걸 안 먹는데요. 바나나도 안 먹고 그 주스. 북한에는 사실 주스 그 정품은 비싸잖아요. 정품은 다 비싸죠. 콜라도 비싸고. 근데 그거 이제 가대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짝퉁. 짝퉁. 그건 엄청 싸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과일 주스도 잘 안 먹는다고 유통기한이 지나면서 유통기한을 왜 따지는 거야? 뭐 거기서는 기한이 지나도 사실은 다 이제 뭐 되게 상하지 않으면 먹으니까. 그냥 먹고 죽지 않을 정도면 다 먹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때 먹는 게 되게 싼가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유통이 잘 되니까 싼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교육이 또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대학교도 나이 들어도 다 간대요. 대학 준비한대요. 그래서 네 나이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나이 20대 중반이면 어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다 20대 초반에 못 가면 대학교를 안 가잖아요. 뭐 대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언니도 오면 갈 수 있어.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대학교를 가? 그러니까 아니 언니 여기 사람들은 다 늦게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듣고 조금 이제 공감을 했었는데 저 살기 괜찮구나. 그리고 언니 여기 오면 미국에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어떻게 가? 비행기 타면 가? 그래서 그래? 중국에도 간다. 언니랑 나랑 만날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 중국에 가서 저희는 밀수계속 했으니까 그 중국에 있는 저희 그 장사하는 거래처 집까지 자기가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는 있대요. 언니가 정 안 오면 진짜? 진짜 올 수 있어? 올 수 있대요. 그 얘기에 좀 약간 기가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다 가는구나. 내 동생이 언니 세계 어느 나라 못 가는 나라가 없어. 다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반인들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돈만 있으면 언니 다 가. 그래서 진짜 북한에는 돈 있어도 사실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너무 신기하고 그때 당시 또 철조망을 막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대 그 군인들이 저희랑 되게 친한 군인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치, 장사하려면 당연하지 그거는. 너희 지금 그거 해? 하니까 예 지금 그거 다 해요. 그거 지금 말뚝 다 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거 언제 그러면 선을 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그걸 이제 설치해라고 공급이 되면 그때 또 설치한대요. 며칠 걸리니까 일주일이면 끝난대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끝난대요. 그래서 야 그럼 나 그거 치기 전에 중국에 잠깐 갔다 오면 안 돼? 왜 가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 돈 받을 게 있는데 가서 돈도 좀 받아오고 친척 중에 중국에 갔다 와야 되는 분이 계셔.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는데 그분은 돈 받으러 가신대.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갔다가 그분은 이제 며칠 자고 오니까 그때 또 내가 이제 그분 카바 써주고 돈 받으면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그런 거에서 아니 그냥 너 안 나와도 되니까 그냥 시간만 알려달라고.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국경 전 지역에 자기네는 이제 공사 끝나고 인원이 없어서 이제 밥 먹고 교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대 근무 성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농사도 져야 되고 8월 달에는 항상 농사철이잖아요. 그쵸. 군인들이 농사도 해야 되고 그 이제 병영 이런 건설도 해야 되고 그쵸. 철조망 지금 그 건설도 다 해야 경비대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다 없대요. 밥 먹으러 다 철수한대요. 그때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넘어올 때도 그 시간이 넘어오면 된대요.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대단한 친구다. 네. 나이 많았어요? 아니요 저랑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살 그런 많았어요. 그런 거 볼 언니. 때면 참, 야, 이게 사회생활과 군대 생활의 차이가 거기서 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세뇌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그렇죠. 군대에서 아무리 뭐 사회에서 이제 뭐 그 드라마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또 언니가 있을 때랑은 조금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또 군대에 일단 들어가면 그걸 한두 날 받는 게 아니니까. 탈북이라는 게 도박이거든요. 진짜 도박이에요. 이게 그쵸. 목숨을 내댄 도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잖아요. 왜? 그 자유 때문에. 아 진짜 우리 올 때 진짜 큰일 날 뻔한 일이 왔잖아요. 네. 그 몇 시간 만에 누가 신고했어요. 이제 저도 오면서 누구도 몰랐는데 이제 몇 명이 알고 있었어요. 신고를 했는데 추격했대요. 이제 그게 그 보이부에서 뭐 군에다 보고하고 도에다 보고해가지고 우리 잡으려고 경찰들은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잖아요.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오토바이가 우리를 추격했대요. 어머나.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오면서 딸기도 뜯어먹고 그 산에 이제 그때 딸기철이거든요. 산딸기철. 가시딸기철이잖아요. 그래서 딸기 뜯어먹고 하고 막 이러면서 왔는데 그 국경 오는 길에 우리는 이제 산을 넘어서 왔는데 국경까지 도로 있어요. 근데 도로로 간 줄 알고 오토바이는 다른 방향으로 다 간 거예요.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근데 우리 자주 다니던 길은 그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보이부에서도 우리 자주 다니는 그 코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운이 좋았다고 저는 하늘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비대 군인이 알려준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오토바이는 도로 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 압록강까지 도로가 쭉 있거든요. 근데 우린 도로로 조금 오다가 이제 산을 넘으면 그쪽이 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왔는데 그게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중국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이부가. 근데 중국도 딱 코스가 하나예요, 가는 쪽이, 내려가는 쪽이. 근데 우리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원래 밀수를 가면 사람 만나도 별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지나서 누구지? 얼굴 막 이렇게 가거든요. 밤에? 진짜? 예. 근데 이건 탈북이잖아요. 어. 가다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숨어요. 숨고 그 사람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또 오다가 보면 차가 또 승용차 2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부 그 라인이 아닐까. 거기 딱 길목에 딱 거기는 다른데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 길목을 거쳐야지만이 중국 그 이제 시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그 사람을 저희가 지켰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언제 비울까.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이부에서 통보를 받고 또 중국에도 그 보위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줄 알았어요. 동생이 그 여정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중국까지 오면 알아서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싸 중국 가서 비행기 타고 가겠구나. 전화 통화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중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는가? 막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전화 통화를 했어요. 동생한테 왔다고 중국에. 그러니까 그 사전에는 동생한테 가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중국에 가서 전화를 하려고 중국에 와서 얘기했어요. 나 지금 너한테 가려고 중국에 왔어 하니까 언니 저번에 안 간다 했잖아. 며칠 전이거든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그렇게 차이 나서 안 온다며.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근데 원래 브로커를 미리 다 해놓고 갑자기 지금 얘가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해서 산에서 하룻밤 잤어요. 비가 막 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는 그 중국 그 거기 계시는 대방에 있으니까 그분이 다 올려다 주시고 처음으로 이제 산에서 3박을 그 산에서 잔 거예요. 군대 때도 못 해본 야영 생활을 했대요. 예, 모기가 또 엄청 많잖아요. 그치, 8월달에. 예, 그게 제일 고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 브로커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서 국경 뭐 넘어야 되고 중국 땅을 질러 간대요. 중국 땅 가는 데만 일주일 걸린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딱 그분들이 다 얘기해 주시고 이제 또 그 브로커랑 통화하면서 이제 너희가 라오스로 이제 갈 건데 거기서 한 달, 2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 들으니까 엄청 걱정됐어요. 막 뭐 4시간 또 어디 국경을 걸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뭐 라오스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대요. 오면 또 어디 뭐 국정원 안기부 들어간대요.
이런 얘기를 미리 들으면 아예 안 올 것 같으니까 그치. 동생이 응, 그런 응.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길을 어떻게 다 이제 그 시간을 지나 보내야 될지가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또 잡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뭐 버스 타서도 뭐 얘기하면 안 되고 막 그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꽁 안에 잡히면 또 북송된대요.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버스 타고 하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막 다 말하고 그래도 잡히지 않고 뭐 문제 없이. 운이 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초소가 또 오면서 있어요. 근데 그 초소에서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뒷선도 잡히고 저희 앞선도 가족이 이제 잡혀가지고 브로커가 엄청 쫄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그 산을 외돌고 또 차가 거기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차 또 타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 버스 타고 중국이 너무 큰 거예요. 웃기는 게 언니 요즘에 삼지연에는 전기를 계속 안 주다가 밤에 야경을 또 켜요. 집에 가정집에 안 주고 제가 있을 때부터 막 그랬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고향군이잖아요. 김정일? 네, 고향군이잖아요. 그 고향이라고? 3대 장군의 고향이라고? 거기 또 삼전시로 바뀌었잖아요. 군이었다가. 낮에는 불을 아예 안 주다가 그리고 가정집에는 아예 안 줘요. 가로등만 불이 와요. 가로등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그 야경 때문에. 이야, 대단하다. 너무 웃기죠? 그거 보고 있잖아. 야, 나 별 세상에 어긴 왔구나. 사실 북한에 전기불만 자라도 탈북을 많이 안 할걸요? 그래요. 전기만 와도 다 해결되잖아요. 나무 안 해도 되고. 밥도 해 먹고, 난방도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몰래 보지 말라 그래도 몰래 볼 수 있고. 라오스에 몇 달 있었어요? 라오스에 그때 당시에는 좀 많았어요. 오신 분들이 많아서 72일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2달 넘게 했었어요. 그 라오스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또 브로커가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한국말을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 이게 직접 말하는 게 너무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에? 네? 북한에서 또 곱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막 톤도 이상하고. 사람은 그냥 잠깐 그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에서부터 픽업까지만 대사관까지. 대사관에서부터는 다 이제 정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틀리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한 번도 웃지를 않더라고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또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지쳐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좀 겸손하고 좀 그렇게는 하는데 한 번도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시달리면 그냥 아주 지쳐가지고 그 라오스에서 갇혀있잖아요. 맨날 갇혀있다가 가게 한 일주일 전부터 엄청 들떠 있어요. 막. 알려져요?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알아요.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그 사람들이 빠지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 10명씩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여권을 만들어야 돼서 미리 오셔가지고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작성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여권 사진 찍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하도 오래 있어서 그래서 막 그때부터 엄청 설레고 막 이제 밥도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게 현실일까 막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그날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나가요. 공항에 딱 나가요. 공항이라는 데를 또 처음 가보잖아요. 사실 북한의 공항은 저희 지역에 있거든요. 비행장. 그래요? 네. 허벌판에 맞아요. 그냥 건물 하나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공항에 가니까 공항이 뭐 공항 같은 느낌 비행기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체크인 하기 전에.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교육을 막 받아요.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이제 처음 다 타보니까 거기 그 직원들이 나와서 발해해 주시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도 뭐 이제 엄마를 만나서 그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이게 제일 컸었어요.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고 어떤 느낌이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그 체크인하고 들어와서 또 이제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딱 이제 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시아나인가? 아무튼 한국 비행기 탔어요. 스튜디오스가 다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이제 안내 방송이 막 나오잖아요. 뭐 이제 어떻게 할 때는 뭐 밑에 있는 뭐 그걸 빼서 뭐 코와 뭐 어디에 대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를 너무 새겨 들었어요. 비행기 추락하면
뭐 어떻게 이제, 해야 된다. 예, 여기서 근데 있긴 있나 막 손 이렇게 의자 밑에 손 만져도 넣어서 보고. 있긴 있구나 하긴 하고 어. 예, 안전하게 가야 어. 되니까. 그래서 막 비행기 이렇게 하늘로 처음 올라가 봤는데, 너무 그 느낌이 짜릿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항이 세상에 이렇게 크다니. 아니,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원 건물이 이렇게 큰 거야, 도대체. 진짜. 예, 그 다른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같이 나오다가 이제 다 따로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혼자니까 그냥 사람들이랑 다 같이 통과해서 검열대에서 단속됐지. 우리는 아예 검열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뭐 다 이미 해놨겠죠? 네, 버스 딱 타는데 이제 물을 하나씩 생수 그 삼다수인가? 그거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다 주는구나. 생수만 하나 딱 들고 다녀도 엄청 돈 있고. 한국에 그거 버스에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국정원 들어갈 때 물병.